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창의 인성 진단 검사. 여러분들 최근에 학교에서 창의 인성 진단 검사 하셨죠? 그리고 결과표 받으셨죠? 궁금하시죠? 결과표는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죠, 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창의 인성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그 아주 유명한 학자, 미래학자인 토플러는 그 제3의 물결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모든 일들은 점차 기계가 분담하고,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옛날에는 고속도로 다닐 때 뭐 했어요? 돈을 일일이 사람이 받았죠. 요는 그냥 하이패스로 막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걸 기계가 담당하게 되고, 인간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통찰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날 시대는 점점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의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대에서의 고도의 창의력을 잘 개발하는 게 그 국가의 경쟁력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창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미래과학부니 그다음 교육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력 교육이나 발명가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적 개발만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이 세계적인 이치에 가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새로운 창의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창의력 시대에 잘 가려면 지금부터 학교에서 뭐 해야 될까요? 그 창의적인 인재를 잘 양성해야만이 학생들이 뭐 하겠어요?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가치를 창출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요구되는 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는 이 창의 인성 교육이 정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뭘 가지고 그런 창의 인성 교육을 가지고 뭐 하도록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죠. 그래서 꼭 공부가 아니어도 그런 인성적, 그 다음에 창의적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에서 길러보겠다라고 해서 대학에서도 대학 입학사정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식 기반 사회의 창의 인성이 어떤 하나의 단순히 지적 차원이 아니고 어떤 지적적 차원과 어떤 인성적 차원이 복합적인 요소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검사에서는 보편적인 능력인 인지적 능력, 그 다음에 정의적 능력,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량인 하나인 창의 인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검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창의 인성 검사에는 여러분 보시표 본과 같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보면 유창성. 많은 질문, 새로운 대안을 내내는 유창성, 또 융통성, 어떤 고정적인 기존의 어떤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내는 이런 융통성, 그 다음에 독창성,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독특한 방식으로 모아내는 것, 생각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종교성,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내는 이런 종교성이 측정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종교성이나 독창성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나오죠. 바로 학습이나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제 평가하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 여러 다양한 방면에, 그 다음에 내가 다양한 넓게 아주 이런 그 어떤 체험 활동이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특성에서, 그러면 내가 이런 창의적 인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뭐예요? 호기심.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 뭐 때문에 이렇지? 이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죠. 그 다음에 인내력. 내가 그것이 주어졌다라면 그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이게 이제 인내력이 중요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력,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듣는 것도 하나의 인내력입니다. 자, 그 다음 열정.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려는 이런 정도를 이제 열정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기. 내가 그걸 통해서 나이가 만족감이 있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인지적 요인과 바로 정서적 요인을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창의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집의 이제 환경, 나의 가정적 어떤 인위적, 물리적 환경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 건가. 그 다음 학교의 환경, 교사의 어떤 관계, 그 다음 친구와의 관계, 격려, 지지를 이렇게 인간적 관계가 있는 건가, 제대로 돼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적이 가장 많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 사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야, 여기를 뭐야, 특수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 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온 검사 도구 결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50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육창성, 융통성, 독창성, 종교성, 기초지식, 그 다음 배경지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보신다라면 이 50점과 40점 사이는 뭐 해야 될까요? 보통화로서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의 그 사항도 바꾸면 바로 이쪽으로 발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애들은 40 이하인 아이들은 이제 아주 결핍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애들은 뭐 해야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상적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종교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60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아주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약간만 뭐 하면 보통 상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만 거기에 플러스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가를 보고 거기만 변화시킨다면 아주 잘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지 파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중심이 있어 봐야 될 게 뭘까요? 기초지식입니다. 이 기초지식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 종교성이나 동창성이나 융탕성이나 이 부분들을 다 뭐하지 못한다? 내가 실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 인지는 뭐였냐?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이 육창성이나 동창성이나 그다음 융통성이나 종교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 낮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독서량이라든지 수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부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배경 지식은 뭐예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야 호기심을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 때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경 지식을 높이도록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창의성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모아수록 넓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이렇게 가까울수록 나는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수록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일수록 그런 소극성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이 파랑보다 더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과감함이 여러분들의 젊음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져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적 영역의 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창의적 특히 이제 이 부분인데 태도에서 호기심, 그다음에 인내심, 열정, 동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통 봤을 때 인성은 대체적으로 이 40과 60일 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창의성은 이 50을 중심으로 이렇게 높아져야만이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이 호기심이 낮은 사람들은 자꾸 뭐를 해봐야 될까요? 왜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됩니다. 가설을. 그래야만이 그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인내심이 낮은 아이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 인내심을 내가 꾸준히 가려면 뭐 해야 될까요? 목표를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는가를 가지고 그 목표를 하나씩 차근히 실현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적 태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책임을 가지고 인내하려고 갈 수 있는 어떤 책임성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정, 의욕,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능동적인 부분들. 이렇게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이라든지 격려를 통해서 열정을 갖도록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감 자기 스스로 하려면 뭘 해줘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쪽에서 나는 이거 틀려도 괜찮아.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뭘 해줘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면 훨씬 여러분들이 잘 발달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것은 셀프 컨트롤에서 뭐 하도록 창의성을 끄집어 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자기 인생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 꾸준히 일궈 나가려는 그런 힘을 가지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대적이면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역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건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호기심.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것에 대한 관찰이나 관심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관찰이나 관심을 갖도록 가지고 이쪽으로 인내심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신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환경. 자,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 여러분들이 50 이하다. 그 다음에 학교 환경이 50 이하다. 그러면 가정 환경이 50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부적절하고 또 특히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여러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느낌, 감정, 나 예를 들어서 엄마 힘들어, 나 공부하기 힘들어 이렇게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학교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의 스승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학교 와서 재미있고 그다음에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그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즐겁고 그 선생님하고 내가 모르면 가서 물어보고 내 인생의 어떤 멘토 같은 선생님을 스승을 하나 만든다라면 훨씬 더 학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봤을 때 그래서 이 가정 환경과 학교 환경은 50 이상이 됐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검사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는 미래사의 가장 덕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요소들의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 보셨다라면 그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만 변화시켜서 일관되게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배경 지식이나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호기심이라든지 동기라든지 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것에 대한 다양한 그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가져야만이 나 무엇을 하고 싶다. 저 TV를 이런 방법으로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과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는데 지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미래 창의 시대에 여러분에 알맞는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창의 인지적, 인성에서 정의적, 환경적 요소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나온 결과들을 중심으로 나의 개선할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